네, 뉴스 신세계 오늘부터 첫 방송이시죠? 네. MBC 정치부의 이정은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뉴스 신세계를 담당하게 된 주 2회 코너지기 이정은 기자입니다. 예, 뭐 청취자분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정은 기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뉴스가 쏟아집니다. 아, 예. 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6분에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는데요. 그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이제 대전에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 탄핵 소출 당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6개월 조금 안 되게 직무가 정지됐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파면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 신분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9월, 10월에 뭐 고성국 TV, 뭐 배승희 따따붙다 이런 데 나가가지고 뭐 가짜 좌파하고 싸우는 뭐 전사가 필요하다. 약간 자신을 좀 뜻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내지는 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이다. 그러면서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을 상당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지난 4월에 이 전 위원장을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중립 의무를 안 지켰고 또 이런 발언들이 당시 이제 대선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감사원도 최근에 관련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체포된 거는 이 혐의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워낙 명백해서요. 뭐냐면 방송에서 무슨 말 한 거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기록이 있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워낙 명백해서 빠져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자택 체포, 경찰 소환에 불응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게 밝혔거든요. 여러 차례 좀 나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은요. 지난 뭐 26일, 27일에 이제 국회에서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출석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국회를 가야 돼서 경찰서에 못 간다라고 사유서를 냈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구두로도 설명을 했고 사유서도 냈다. 근데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뭐 조사 한 번 안 나간다고 체포영장을 그렇진 않죠. 신청하지도 않고 또 법원도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 수사기관이 한 3번 정도 소환에 불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강제로 끌어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지 영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거부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체포영장이 48시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사에 뭐 일단 48시간 동안 뭐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이제는 잘 받겠습니다 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왜 이렇게까지 조사에 불응을 했을까 뭐 다양한 의구심이 들죠. 근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자신을 이제 보수 여전사라고 칭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또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민주당이 뭐 방송 3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나를 뭐 이렇게 좀 빼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의적인 해석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좀 체급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5시쯤에 5시 한 40분에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이 됐는데 여기서도 기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보면 좀 그렇게 본인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제 조용히 해달라. 뭐 내가 좀 심경을 밝히겠다. 그러더니 전쟁이다. 그러면서 방통위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한테 수갑을 채우냐라면서 본인이 이제 수갑을 차고 이제 헝겊으로 가리고 있었는 이거를 막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서 막 보여주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뭐 법까지 만들어서 없애더니 뭐 3번 뭐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 안 온 거는 사실이지만 이건 약간 탄압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그 주장을 강변을 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했습니다. 없겠죠. 그거는.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쪽에서는요. 한 1년 동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너무 어떤 봐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안 양쪽에 있던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과방 혐의가 이렇게 명백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한 거는 지금 1년이 됐고요. 그래서 민주당 가방의 의원들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게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가도 수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혐의는 너무나 명백한데도. 네. 사실 그 방송에다 증거들이 남아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니까 항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고발장을 제출하고 거의 6개월이 된 상태에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건데요. 근데 좀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대거 지금 지원 사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5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이것은 뭐 검찰 권력의 뭐 하수인이냐, 뭐 왜 물가 잡으랬더니 뭐 이진숙 잡겠다고 이러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맹 비난을 했고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들도 뭐 SNS에 올리면서 지금 굉장히 이진숙 의원 그 전 위원장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큰 소식이 그 윤석열 씨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뭐 예상한 일이었지만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뭐 그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그러니까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도 받고 있고 이걸로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법원에 이제 그 보석을 허가해주면 나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제 뭐 치료도 받고 해서 잘 뭐 수사도 받고 재판에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 기각을 했고요. 이제 기각 사유로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 그리고 형사소송법 96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대로 풀어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풀어줄 정도로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 측은 당뇨 합병증으로 지금 실명이 올 것 같다. 이런 위험성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각이 된 거고 또 특히 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회유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풀어주면은 또 다른 사람이랑 입을 맞추려고 하거나 뭐 회유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그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용산구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그 작년 1년 동안 용산 대통령실이랑 국가안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78톤이 안 됐대요. 근데 올해 1월에는 한 달에 16톤 나왔고 3월에는 한 달에 18톤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있겠군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뭐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3월 8일에는 지기현 재판부가 윤 씨를 석방해주면서 파면되기 전이었고 석방이 된 상태니까 그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식의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증거인멸 지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풀어준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 신청에서 기각됐으니까요. 앞으로는 재판에 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뭐 풀어주면 재판 나올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인신이 구속돼 있는데도 재판에 안 나오는데 풀어준다고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의문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윤석열 없는 윤석열 재판이 열렸잖아요. 중앙지법에서 열린 그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처음으로 방송 중계가 허용이 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판 준비 기일에 딱 한 번 공개가 됐었고 오늘 두 번째로 공개가 됐는데 공판 개시부터 증인 신문 전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터라 그렇게만 허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정작 피고인석은 이제 비어 있었죠. 13번째로 지금 불출석해서 궐석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재를 허용하고 나서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이제 뭐 좀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뭐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허용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사안이 중대한 건 갑자기 중대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월 3일부터 계속 중대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계속 충족되지 않았잖아요. 계속 뭐 지금에서 왜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란 특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재판장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허용해 준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요.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접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어제 우리 기사죠? 네네. 예. 어제 저희 MBC 예. 법조팀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대법원 뭐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조사를 한 결과 공수처 조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자면서 그 결론을 보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작 공수처가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영장은 기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여기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출연해서 그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휴대전화를 이상하게 여러 차례 바꾼다든지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수처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고요. 그 민주당에서도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법부가 신성 불가침 영역이냐. 공수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 협조하지 않는 건 이건 무슨 플레이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좀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점점 또 힘을 또 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법원 차원에서는 강제 수사건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다 그래놓고 또 공수처가 강제 수사하려고 영장 신청하면 그건 기각시키고 이게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정말 법원에서도 이런 비판이 뻔히 예상될 텐데 참 막무가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협조를 해주겠다는 것처럼 또 선회를 할 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방식인데요. 자, 김건희 씨는요. 종묘 차담회. 그때 신실도 구경했다. 이게 신실이 뭔가요? 그러니까 신실이 정말 좀 신성한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묘에서 그 종묘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차담회를 한 것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종묘의 영영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안에 신실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신주단지라는 말 하죠. 그 신주의 신주랍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잘 문을 안 여는 곳이래요. 근데 뭐 휴관이라도 국가유산을 또 공적인 목적도 아니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부터가 지금 큰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신실까지 들어갔다는 게 이제 더 놀라운 대목인데요. 그 국가유산청이 지금 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망묘루에서 차를 마시기 전에 먼저 영영전으로 갔대요. 그래서 5분 정도 머물면서 신실의 문을 열어서 신실 밖에서 안을 봤다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같이 신실을 구경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뭐 아주 주요한 그런 뭐 우리 카운터파트도 아니고 자신이 코바나 컨텐츠 대표였던 시절에 전시 기획했던 그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의 가족을 초대해서 이걸 보여준 거니까 얼마나 우리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는가 하는 게 드러나죠. 정말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신실이 열리는 게 그렇게 정말 드문 건가요, 그건? 정말 1년에 딱 2번만 열리는 곳이래요. 그래요? 네네. 5월이랑 11월에 큰 제사가 있을 때만 열리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안 열리는데 이제 관람객들이 궁금해할까봐 여기서 재현을 해서 그러니까 샘플같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망묘류 옆에 따로 만들어놨대요. 이걸 안 보고 신신을 기어코 연 거예요. 정말 마음대로 했군요. 그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직권남용이나 뭐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당시에도 대통령실 그 문체비서관실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그 국능유적본부라는 국가유산청 산하에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얘기는 정말 파도 끝이 없군요. 나토 순방 때는 또. 공식 일정 취소하고 명품 매장 간 거라고 여기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게 보도가 됐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는 거기 용산 출입이 아니었죠? 제가 출입을 했었어요. 이 당시에였나요? 네네. 제가 출장은 안 갔었고 저희 팀에 이제 김민찬 기자가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23년 7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려서 이제 사실 저희가 뭐 자주 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소하긴 한데 거기 그 나라의 패션 잡지에 등장한 거예요. 한국의 영부인이
우리나라의 뭐 빌뉴스라는 도시의 이러이러한 명품 편집샵에서 쇼핑을 했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여성 잡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녀는 뭐 외모가 어떻고 뭐 쇼핑은 뭘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벼운 기사가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순방을 가서 쇼핑을 했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죠. 근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 당국자들은 뭐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산책을 하는데 호객행위가 있어서 뭐 잘못 잡혀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납니다. 사실 이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 영부인이면 경호원의 수행원까지 최소 뭐 7, 8명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갑자기 이끌려서 호객을 당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경호 실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당시부터. 네. 그래서 최근 이제 특검팀이 이제 당시 상황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수행원과 경호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그 영부인들, 그러니까 배우자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원래 거기 참석하려고 했었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그 시간에 이제 시내로 갔다.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외교 일정 무시하고 혼자 명품 쇼핑하러 갔다 이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냐하면은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에는 다른 배우자들은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뢰 그 김건희 여사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안 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잡지에 이제 사진이 뜬 거예요. 그때도 왜라는 그 물음표에 대해서는 대답이 안 나왔었어요. 당시에도.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쇼핑을 너무 좋아했나라고 제가 추정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설명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또 이제는 말할 수 있고 풀어드리면 당시에 리투아니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갔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 이제 엄격한 그랬겠죠. 보안 상황이라서 저희 그 취재진이 이제 기자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우리는 하룻밤을 더 잡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기자들은 여기서 기다리시고 이거는 뭐 아주 뭐 중대한 뭐 보안 사항이니 말하지 말고 하루 동안 약간 조용히 있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의도치 않게 하루를 더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대통령과 수행원들만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은 리투아니아에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이제 시간이 비니까 시내 뭐 구경도 하고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하고 있었는데 몇몇 기자들이 여사 일행이 그 가게에 들어가는 걸 당시에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뒤늦게 이제 고백을 해줬는데 그래서 왜 저길 가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명품샵을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언어도 다르고 이래서 이제 딱 봤을 때 명품샵인 줄 몰랐나 봐요. 그분은 기자분은. 그 목격한 기자는요. 목격한 기자는 그래서 이제 여사 일행이 들어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걸 보고 뒤늦게 자기가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 뭐 파는 데냐, 뭐 저 사람들 뭐 사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사갔는지는 우리가 말해줄 수 없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가서 봤더니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는 편집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확인이 됐었고, 근데 그때도 저희도 당시 한국에서 그 명품숍에 국제 전화를 해서 난 이제 한국의 이제 미디어 기자인데 우리 영부인이 갔다고 하더라. 확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온 건 사실이다. 그래서 확인이 됐었죠. 근데 뭘 샀냐? 뭘 샀는지는 말해주지 못하겠다. 비밀이다. 정말, 그랬었던 일이 있습니다. 돌이켜봐도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자, 특검이 통일교 자금수산 권성동 전 의원 구속 기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었는데 어젯밤 늦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자연스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한학자 총재도 구속 기간이 12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은 지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이제 뭐 조직, 재정 제공해주는 대신 통일교 현안을 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주고 다리를 놔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정보를 좀 전달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금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구속 적부심 이제 기각되고 난 다음에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기자였습니다.